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임용 뉴스를 이렇게 제가 스크린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소식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선 첫째는 임용님의 직접적인 관련되는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임용 팬클럽인 영웅시대 활동과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가 뭐냐면은 임영웅님 그 관련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어떤 칼럼이나 글을 쓰면서 임영웅님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임영웅님을 인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이 문화일보에 난 삶이 모래밭 같을지라도 우리 조금만 덜 싸워보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뉴스는 이문세의 소녀나 임영웅님의 아버지 같은 말기암 환자가 원하면 배워서라도 불러야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임영웅님과 관련되는 메시지가 어떤 게 담겼는지,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울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문화일보에 난 것은 주철한 PD라고요. 이분입니다. 주철한 PD가 음악 PD인데, 이분이 음악을 가지고 이제 칼럼을 쓰는데요. 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사말을 많이 인용을 하게 되고요. 가사말을 인용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악 감상도 독서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 하나의 독서와 같다고 보는 겁니다. 짧은 시간, 뭐 3분, 많으면 4분, 짧은 시간 그냥 소리만 듣고 즐기는 게 아니라 곡에 실린 의미까지를 헤아린다면은 독서가 주는 유익함에 뒤지지 않는다. 저도 여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특히 우리 임영웅님의 가사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그것을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여러 가지 여러 번 가사를 듣고 음미하면서 오늘도 내가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건강한가, 이런 점검을 할 때 비로소 음악 감상의 완성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임영웅의 노래를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아마 이것이 터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밥 딜런이라고 미국의 그 뭐죠? 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 가수 한 분이 있습니다. 아티스트죠. 근데 이분의 가사말이 정말로 죽여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노래가 문학일까라고 한 번도 나 자신에게 질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부인했는데도 대부분의 노래 속에는 문학과 음악, 자연, 인생, 이런 게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바람은 문학이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 하고 인생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밥 딜런의 요것을 이제 번역을 바람이 하는 대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번역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대답은 부는 바람 속에 있었다. 바람만이 답을 아는 게 아니라 바람조차도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서 평화를 시구하는 이 노래는 바람과 함께 모래도 등장하는데, 모래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임영웅님의 모래 알갱이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은 물음표 다음에 즉답 대신에 쉼표가 필요하다. 인생에서 우리가 왜 싸우냐? 사방이 싸움터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 위해서 임영웅의 모래알갱이도 선곡 리스트에 넣자.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의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이런 가사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셨죠? 무작정 앞서려고 하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인생에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인생의 모래밭을 사이좋게 걷다 보면은 내 삶을 돌아보니 남는 게 없는 걸 깨달았어. 이거 같은 어이없는 탄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작정 앞서려고 하지 말고
이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인생을 모래밭 사이좋게 걷다 보면은 내 삶이 정말로 보람찼어, 행복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전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철한 PD가 쓴 칼럼에서 모래알갱이란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거였는데요. 오늘 헬스조선이라는 조선일보의 한 자매지 같은데요. 여기서 임영웅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말기암 환자가 원하면 배워서라도 불러야죠, 이렇게 인터뷰가 됐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성모병원, 서울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거기 있죠, 저기 말기암 환자들이 하는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최형균 님입니다. 나이는 7학년이라고 하시네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거네요. 이분이 이거네요. 봉사단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만나면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가 보군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례적으로 안녕을 묻는 건 신뢰가 될 수 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가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유명 가수의 히트곡을 불러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했던 시절에 그토록 좋아한 회 한 접시가 먹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한대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런데 이것을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청을 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병원 측하고 협의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이 환자를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봉사에 임한다면서 이렇게 봉사에 임한다는데, 이분이 나는 얘기 중에 오늘 이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면서 예를 들은 것이 이분이 임영웅님의 아버지란 단어를 꺼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기암 환자나 또는 우리 아버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분한테 임영웅의 아버지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이분도 처음에는 임영웅님의 아버지 노래를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고 본인이 배워서 그 노래를 불러준다고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헬스조선 기자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와서 제목으로 달렸는데, 그만큼 마지막 말기 환자가 원하는 것을 이 자원봉사 하시는 우리 최형균 봉사자님이 그걸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노래도 불러준다. 하얀 머리 뽑아 달라고 며 한 개 100원이라던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늘 이 대목만 들으면은 먹먹하신 분들도 많고 하죠. 사실 한 50년 전, 또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은 80년 전 어머니 머리맡에서, 아버지 머리맡에서 뽑았던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또 임영웅이라는 그 아티스트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으면 더 감동되죠. 감동되죠. 그런 차원에서 이분의 인터뷰가 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제목에 이 임영웅이 이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분 입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고, 이걸 기자님이 제목으로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말기암 환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이신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 노래가 필요하다면 노래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노래 아버지를 원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신가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기사 속에서 의미를 좀 잡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 속에서도 조금 많이 스쳐 지나가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면은 그를 가져와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함께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